안녕하세요. 완주신문 6월 넷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그 완주 국민들 이렇게 여러 명 데리고 청주시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완주 전주 통합 논란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의 성공 사례로 청주 얘기하는데 거기를 좀 그 청주를 방문할 분을 주도하신 분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대중 재단 완주군 지회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완주에서 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완주 군민으로서는 순수성, 즉 혈통이 완전한 이돈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일단 질문 좀 드릴게요. 김대중 재단에서 이번에 이런 청주 방문을 하셨어요. 혹시 김대중 재단과 통합과 혹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김대중 재단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드는 재단 법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역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은 많으시지만 특히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혁혁한 그렇죠. 공을 세우셨고 그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고 또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저희 완주군이 전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기초지자체로 성장하는 데는 지방자치를 충실히 이행한 완주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와 통합추진단체가 완주와의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주장이 우리가 또 그동안에 전 대한민국에서 진행됐던 통합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전주시의 통합추진위원회가 내세우는 통합청주시 과연 이 사례를 우리가 가서 직접 한번 보고 우리가 판단해보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청원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의 상징이시니까 결국 이제 통합은 좀 지방자치와 거리가 좀 멀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시게 됐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통합은 국민 통합, 세대 통합, 지역 통합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행정 통합을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제가 그럼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 전주 통합 같은 경우는 좀 지방자치의 정신과는 약간 좀 배치가 되는 수도 있다. 많이 그런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청주시 방문하셨는데 이제 주로 구 청원군 지역, 이게 청주하고 청원이 합쳐졌는데 구 청원군 지역을 가셔서 주민분들을 좀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그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좀 거기서 만난 주민분들이 통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그랬어요. 혹시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저희 김대중 재단 완주지회 회원들 2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21명은 좀 선입견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강하면 6개면이라고 그러죠. 항상 보면은 통합에 반대 의견이 아주 강하다고 하는 6개면은 고산 6개면. 그래서 좀 가능하면 그분들 참여는 자제를 시켰고요. 그 혁신도시, 삼봉신도시, 용진, 봉동, 구이, 상과, 소양 여기 계신 분들 21명이 되게 참여를 했거든요. 오히려 통합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지역분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하셔서 가셨다. 저희가 좀 선입견을 또한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 청원군의 지역을 사전에 헌팅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탑승하고 버스에서 저희 회원들과 함께 어디로 갈까 하고 인터넷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섭외를 해서 약속을 잡고 가신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가셔서 거기에서 만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래서 선택된 곳이 1차가 미원면이라는 곳이었고요. 가장 서부에 있는. 저는 통합시라고 해서 동부 쪽에 있는 미원 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본 게로 미원면이라고 그대로 쓰고 있대요. 인구는 한 5천 명 됐어요. 저희 동부에 있는 버스를 미원 면사무소 앞에 세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희 회원 21명이 사계절로 나뉘어서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를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뭐 미장원, 또 거기에 가니까 또 참전용사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원 등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눈에 띄는 곳을 다 들어가서 다양한 직접 분들을 만나는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고요. 대부분 부정적이셨다고 통합에 대해서. 총 40여 분 정도 저희가 이제 내숲까지 또 읍 지역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숲 진짜로 아파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저희가 3개 지역을 가서 40여 분 인터뷰를 했는데 35명이 단호하게 통합하면 바보 된다고 통합을 만류하시는 목소리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10년 겪어보시고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질문할 때 이렇게 했죠. 지금 10년 지났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통합 찬반 투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단 3분만이 통합에 그래도 뭐 찬성하겠다 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40분 중에? 근데 이 3분은 사실 통합 이후에 지역에 이사를 오신 분들이었어요. 통합 전을 못 겪어보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지역의 농민들의 목소리도 좀 저희가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었고요. 그걸 저희가 다 동영상으로 한 25개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부 또 유튜브에다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좀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청주시 방문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의 완주전주 통합의 반대 운동으로 좀 일환이 좀 보입니다. 일단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일단 그러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서는 좀 현재 같은 방식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문제입니까? 좀 콕 집어주신다면? 제가 그곳 제가 인터뷰하신 분은 아닌데 다른 팀에서 했어요. 그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그분은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하셨던 어르신인데 이분께서 통합하면 역시 시골은 시골 대우 받는다. 시민으로서 대우도 아니고 효과가 전혀 없다. 그 대우라는 말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 말씀에서 이제 노인회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노인회관 물어봤더니 여사님 감액되더라 지원금이. 그래서 이제 또 그분의 답에서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이 면 단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지역에 이제 군의원들이 의회에 참여해서 예산 확보 운동들 하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싸워봤자 역시 우리 면 단위의 의원들은 힘이 없더라. 결국 인구수에 밀린다. 인구에 밀리는 즉 인구 중심의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 농촌에 대한 아픔은 여전히 살아 있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그리고 택시를 하신 분이 한 30여 년 하셨다고. 그분도 뭐 제가 인터뷰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분 역시 마찬가지로 택시도 결국은 우리 시골 택시는 시골 택시더라. 병산제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또 아픔도 얘기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농민들의 얘기를 택시에서 많이 듣고 있다. 또 농약사에서 운영하시는 농약사 사장님도 그런 말씀하셔요. 농민들 와서 절대 통합하면 안 된다. 후연단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정말 통합이 됐을 때 완주군의 미래 모습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점으로 그나마 저희가 성공 사례라고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청주 같은 경우도 통합 최고 성공 사례로 꼽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창원시나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서 통합의 이후에 부정적인 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청주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다는 얘기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또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좀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통합 이후에 그거를 통합 절차를 확인하는 그 민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도 저희가 한 거의 40여 분 정도 인터뷰를 또 한 조에서 탔어요. 그분 말씀이 언론에 나오는 내용 신뢰하지 마라. 시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그 언론 홍보자리에 나오는 것을 써주는 언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를 우리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청주시가 통합 당시에 합의했던 75개인가의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통합된 이후에 통합시청을 청원군에다가 주기로 했었는데 그건 결국은 청주시로 갔다.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미미한 것들 이것을 실행 사례라고 해서 건수로 해서 언론을 보도하는 모습에서 그런 들을 좀 자기들이 볼 때 기득권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수밖에 없다.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통합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해요. 통합을 해야 전북이 발전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하면 진짜 발전할 수 있나요? 전북이 완주가 좀 희생하더라도. 이게 완주군에요. 아파트 지어서 분양을 하면요 전주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요. 그렇죠. 그래도 주거복지 문제가 완주군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시잖아요. 그 인구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통합이 무산됐죠. 그 이후에 인구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주시는 한 1만 명 정도가 줄었고 완주군은 13,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은 전주시 인구가 완주로 왔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주의 산단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외부에서 온 인구는 그 이상으로 3,000명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아랫돌 빼다가 윗돌 맞고 윗돌 빼다가 아랫돌 맞고 이게 전북 발전론의 허구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완주 전주가 통합되면 인구가 늘을 거라고 하는데 완주군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해 성장 중이고 그리고 성장 동력은 앞으로 이제 수산단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완주의 성장은 메가급에서 기가급으로 발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완주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완주가 독자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오는 이 경제 발전과 성장에 대해서 전주 시민들은 당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거기에 편성하겠다라는 얘기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의 이상도 아닌데 이분들은 전북 발전으로 포장을 하면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완주 전주가 통합해서 전라북도 인구가 늘어난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죠. 왜 그냥 그 인구의 증가 부분을 좀 보면은 아까 유 기자님 말씀하셨죠. 마창진 그리고 삼려통합 8만 명, 6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통합 청주시 통합 청주시가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주장하시잖아요. 2만 명. 10년 전보다 2만 명 안 됩니다. 네. 사실 한 1만여 명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오창과 오송을 통해서 청주시 인구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그 구청원군의 핵심 지역들, 청원 군민들이 누려왔던 그 지역들은요, 사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게 전북 발전론이 허구라는 것을 제가 좀 웅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구다 한마디로. 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합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좀 전주 시민분들께 좀 혹시 하실 말씀 있다면? 좀 통추위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주가 인구가 줄고 그 경제력도 제가 감소하고 있어요. 좀 쇠락하는 모습이죠. 전주 시민들이나 통추의 입장은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주 완주가 현재 상생발전 방안 20가지 정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노력을 해주셔야지 자꾸 전북 발전을 위해서 완주 전주가 통합하자 이것이 완주 군민을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면 솔직하지 못하다. 완주 경제 발전하는데 우리가 더 힘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와도 대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자신들이 전북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자꾸 밝히는데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방에 인구 주는 거 이유가 유 기자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그냥 올릴게요. 일단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맞습니다. 그런 문제. 저출산 고령화. 근본적인 문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의 규제가 네.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또 결국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 네. 이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라. 예. 그리고 혁신도시 지방분권 문제 저희가 항상 우리 지난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저희는 존경하잖아요. 지방분권에서 혁신도시는 대단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을 막는 도구였어요. 근데 왜 제2혁신도시 안 하시죠? 전주시장과 이 통추위는요, 지금 여기에서 통합 추진할 게 아니고 본인들 지금 용산에 가야 돼요. 국회 가야 돼요. 머리 깎고 투쟁해야죠. 지방정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지방분권 강화. 예, 그래서 지방의 인구에 의한 소멸 문제와 또한 지방의 경제력 약화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시는 것이 사실 그 지역의 자치단체 장과 그 지역의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다. 뭐 저는 그런 일 있다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기 완주신문 주간 브리핑은 이번 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기 전에 사실 저도 요즘에 이제 통합 문제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북 때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전국적으로 강준만 교수님이 한 2008년도에 쓰신 책인데 지방은 식민지다. 요즘에 저희 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 통합과 관련된 뭐 이런 이슈를 좀 학술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혹시 관심 있는 분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이 책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주 신문 주간 브리핑 이번 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